알지노믹스 차세대 유전자 치료제 시장에서 인비보, 즉 체대 직접 투여 기술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2026년 5월 26일 유안타증권 리포트를 기반으로 분석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알지노믹스의 펀더멘털은 크게 두 가지 핵심 혁신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약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배달하는 PMP 전달체 기술이고요. 둘째는 표적 부위의 RNA만 정교하게 교정하는 치환효소 기술입니다. 아, 전달체와 효소 기술 두 가지 축이군요. 그럼 먼저 약물을 배달하는 전달체부터 좀 풀어보죠.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으면서 LNP, 그러니까 지질 나노 입자라는 배달 차량에는 꽤 익숙해졌잖아요. 기존 방식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데 굳이 PMP라는 고분자 형태의 약간 스텔스 택배 차량 같은 게 새로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기존 LNP 기술이 훌륭하긴 한데 치명적인 한계가 하나 분석되거든요. 바로 우리 몸의 동네 경비 시스템, 즉 면역 반응을 꽤 강하게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아, 면역 반응을 자극하면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텐데요. 맞습니다. 한두 번 투여는 괜찮아도 반복 투여를 하게 되면 몸이 이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해서 공격해버립니다. 반면 리포트 분석을 보면 PMP의 가장 큰 장점은 면역 원성이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경비 시스템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약물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기존의 난제였던 반복 투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 그래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스텔스 기능이 필수적이었군요. 그렇죠. 게다가 이 트럭에 실린 내용물의 형태도 아주 흥미로운데요. 보통은 선형, 그러니까 끈 모양의 RNA를 쓰는데 알지노믹스는 동그랗게 연결된 환형 RNA를 주로 사용합니다. 동그랗게 연결된 형태요? 선형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물리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끈의 양끝이 막혀있는 구조라서 체내 효소들이 이걸 쉽게 분해하지 못하거든요. 동물 실험 데이터를 보면 정맥 투여 시에 이 전달체들이 주로 비장으로 집중됐는데 비장 쪽으로 타겟팅이 확실히 잡혔다는 거군요. 네, 특히 환형 RNA를 썼을 때 기존 선형 대비 T세포에 무려 2배에서 3배 이상 높게 축적되는 엄청난 시너지가 확인되었습니다. 2배에서 3배면 배달 트럭이 내용물을 아주 튼튼하게 잘 지켜낸 거네요. 하지만 트럭에 도달을 잘해도 막상 약효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DNA 편집이 건물의 기초 뼈대를 건드리는 대공사라면 RNA 편집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건가요? DNA를 원본 설계도라고 한다면 RNA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잠깐 쓰고 버리는 임시 복사본 같은 겁니다. RNA 치환 효소 기술은 유전체 자체에 직접 삽입되는 게 아니라 세포질에 머물면서 이 임시 복사본만 수정하거든요. 아하, 원본은 그대로 두고 소모성 설계도만 임시로 바꾸는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형돼서 자손에게까지 유전되는 생식 유전 독성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어서 인체 적용 시 안전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원리상으로는 확실히 안전해 보이네요. 그럼 실제 인체 암세포를 대상으로 약효가 입증된 객관적인 데이터도 리포트에 나와 있나요? 간암 표적 파이프라인인 RZ001의 임상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현재 간암 표준 치료제 중 하나인 인브레이브 150 임상 결과를 보면 객관적 반응률이 29.8%였거든요. 29.8%면 기존 표준 치료제 치고는 약간 아쉬울 수 있는 수치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RZ001을 병용 투약했을 때 이 반응률이 38.5%로 크게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체내 편집 효과가 실제 효능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와, 38.5%요? 임상 데이터나 연구개발 모멘텀은 확실히 훌륭하군요.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재무 상태도 간과할 수 없는 핵심 포인트잖아요. 솔직히 바이오텍 기업들을 볼 때 영업 적자 폭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 부분도 짚어봐야죠. 재무 데이터를 점검해보면 2022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192억 원에서 2025년 마이너스 146억 원으로 당분간 적자 기조가 전망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펀더멘털 훼손 우려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이오텍 특유의 파이프라인 개발 단계 비용이 반영된 거겠죠?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펀더멘털 현상으로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대안적 시나리오로 이 기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마일스톤을 잘 밟는지를 모니터링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확인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향후 인간 T세포에서 단백질 발현 효율을 높여주는 IRES 염기 서열을 성공적으로 확보하는지. 둘째,
PMP 기술의 대량 생산 검증을 무사히 해낼 수 있는지입니다. 기존 LNP는 코로나 백신 때 대량 생산이 검증됐지만 PMP는 이제 막 상용화의 현실적인 과제를 증명해야 하는 단계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리포트로 살펴본 알지노믹스의 핵심을 정리합니다. 첫째, 면역 원성을 낮춘 PMP 전달체와 차내 분해를 막는 환영 RNA의 시너지. 둘째, 우수한 임상 데이터로 증명되기 시작한 RNA 편집 기술의 안전성과 효능. 셋째,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대량 생산 검증이라는 현실적 과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요약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RNA 편집 기술이 기존 DNA 유전자 치료제의 한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짚어드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흥미로운 변화를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청취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